안녕하세요, 고북입니다. 고북 집안, 연줄, 학력, 그 어느 하나 자랑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 사업으로 성공하게 되고 일본 교토의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인생 역전을 이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야모토 마유미입니다. 그녀는 한 찻집에서 우연히 엄청난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자의 이름은 사이토 히토리, 일본 개인 납세액 랭킹 1위의 사업가이자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 작가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미야모토 마유미는 이렇게 우연히 사이토 히토리를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고 가르침을 전수받아서 사업가로 성공하게 됩니다. 미야모토 마유미는 자신의 책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에서 말투를 바꾸면 운을 얻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카네기의 성공 법칙, 그리고 더 해빙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야모토 마유미가 말하는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의 정의입니다. 부자란 과연 무엇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일까요? 그렇다면 돈이 많음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100억? 1000억? 1조?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부자는 1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대기업 CEO에게 부자란 세계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정도가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처럼 부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미야모토 마유미가 말하는 부자의 기준은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준을 내리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서 90만 원을 다 쓰고 10만 원만 저축하더라도 나는 가진 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부자에 해당되죠. 한 달에 3만 원 용돈을 받는 어린아이도 나머지 돈을 다 쓰고 3천 원을 남겨서 저축한다면 그 아이도 이미 부자인 것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 가진 자가 되는 여행길에 올랐기 때문이죠. 더 해빙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많은 자기계발서 책에서 간절히 원해야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2020년도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더 해빙에서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일까요? 내가 100억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100억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은 반대로 내가 지금 100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을 전제로 합니다. 100억 부자가 될 거라는 꿈을 간절히 원하고 원할수록 지금 내 현실은 100억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돈이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평생 저축해도 100억 부자가 되긴 글렀어.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서 돈을 가진 사람, 가진 자가 되는 여행길에 오는 사람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현재 얼마를 버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달 내 수중에 아주 작은 돈이라도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난 가진 자다. 가진 자의 여행길에 오른 사람이다. 그러므로 부자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 감사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더 해빙이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과자 하나를 사 먹더라도 그 과자를 살 수 있는 돈이 내게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4천억 부자 김승호 회장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인격체처럼 대하라. 만약에 돈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한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을 전부 다 저에게 만들어 줍니다. 정말 고맙겠죠. 그러면 저는 이 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한테 정말 잘해주겠죠. 저도 맛있는 걸 사준다거나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거나 정말 잘해주겠죠. 모든 일에 감사함을 느끼면 돈도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이 없어도 자신 있는 척을 해야 합니다. 저번에 카네기 성공 법칙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 남자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사업에 실패한 뒤 다시 사업에 재기하려고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두 다리가 없는 한 사내가
자신의 몸을 판자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판자를 밀며 그 남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날씨 좋네요. 그 남자는 두 다리가 없는 사내를 보고 나서 사지가 멀쩡한 자신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인지를 깨닫고 자신감을 찾고 은행에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 미야모토 마유미도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떨린다면 자신만만한 척을 해라. 그게 성공의 비결이다. 만약에 내가 수술을 해야 돼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자신은 없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당장 병원을 뛰쳐나갈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팔던 사업을 하던 생산자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만날 때 자신 없는 태도로 말을 한다면 좋은 물건이라도 별 볼 일 없는 물건으로 보이겠죠. 물론 좋지 않은 물건을 이빨림으로 포장해서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생글생글 웃거나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부자의 말투 3가지로 시작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아하니 이 말투 하나가 생각, 사고, 행동을 전부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 책을 쭉 읽다 보면 그래서 뭐? 그게 진짜 된다고? 말도 안 돼.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른 자기계발서나 동기부여 책들에 나오는 내용들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고 연결되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성공하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 고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읽어보셨다면 느낀 점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거북이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뵐게요. 꼬북